지난 한 해 동안 한국 무기의 수출량은 200억 달러, 한화 약 28조 8천억 원가량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2021년 70억 달러와 비교하면 3배가량이 증가한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당연히 한국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K방산 수출액이 5년간 무려 177%나 상승했고 상위 10개국 중 신장세 1위를 기록했죠. 심지어 이 수치는 2021년까지 해당하며 2022년으로 넓히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수출 상대국 또한 꽤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터키가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뒤이어 인도네시아 27%, 이라크 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필리핀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14%, 영국 14%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주요 수출 무기는 함정이 가장 많은 68%를 차지했고 이어서 화포 19%, 항공기 12%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바로 지난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말 그대로 싹쓸이해 갔죠. 정말 화가 잔뜩 나 화를 풀기 위해 돈을 있는 대로 써가면서 화를 푸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의 한국 무기 쇼핑은 전 세계 외신들이 신문 일면에다가 대문짝만 하게 긴급 속보, 긴급 특보를 써가며 다룰 정도로 큰 화제였죠. 비단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뒤에 또 그 뒤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줄줄이 소시지처럼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저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국가에서도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현재 폴란드 뒤에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은 폴란드, 이집트 수출 등으로 주가가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무기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속이 얼마나 뛰어나냐, 실전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냐가 현재 무기 구매의 가장 큰 척도가 됐죠. 그렇다 보니 전통의 무기 강호라고 불리던 프랑스, 영국, 독일제 무기들이 현재 엄청난 발전이 없고 또 이제는 구식 전차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등 한국 전차들이 연평도, 인도, 튀르키예 등에서 이미 실전 검증이 끝난 데다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 어차피 살 거라면 싸고 세계 무대에서 인증까지 받은 한국산 무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군사무기로서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를 자부하며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미국과 또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군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지켜보고 직접 사용해보며 대단하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우리 육군 28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의 연합포병 사격훈련이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이때 연합사격에서 미군 포병대 대장이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에 함께 올라 직접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끝내줬다는 반응을 남겨 해외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포병대 대장이 K9 자주포 사격과 함께 탄약 재보급 훈련을 진행했고 미군 장병들이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살피면서 우리 군의 탄약 보급 체계도 확인했는데요. 포병대 대장은 이 체계에 대해서 K9은 훌륭한 무기 체계다. 98파운드의 포탄이 포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느낌이 정말 대단했다. 그러면서 K9은 자동 장전과 자체 수정이 되는 매우 훌륭한 장비이며 타보고 느낀 점은 정말 좋았다라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도 호의적이었죠. 미국 CNN 방송은 2021년 4월 시제기 1호가 출고됐을 때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했다 라고 했으며 또 일각에서는 KF-21이 언젠가는 반세대 앞선 성능의 미국산 5세대 전투기인 F-35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호의적인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KF-21은 지난 17일 남해 상공만 2000m까지 올랐으며 마하 1.05, 시속 1285km까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직 국내 기술로만 개발된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날 KF-21은 56분간의 비행에서 음속 돌파 3번을 시도해 모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신형 무기체계와 개발 능력 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제대로 뒤통수를 날린 것이죠. 반면에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구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구입하는 입장에서 정말 구미가 당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초도 물량분이 계약 체결 후 고작 4개월 만에 현지에 도착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벗은 발로 그디니아 한국까지 뛰쳐나온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표정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이 방산업계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한국인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질 좋은 무기를 빨리 받을 수 있기까지 하니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폴란드 최고의 방산업체 PGG 흡아획 회장이 다음 달 2월 KF-21과 레드백을 콕 집어 주목하며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한국산 무기에 대해 편성하며 칭찬을 늘어놓았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 현재 한국 무기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새해 정초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다음에 한국 방산의 신규 판매처로 현재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전문지인 메르코프레스는 지난 8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한국 군사 장비의 잠재 고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게 된 계기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됐기 때문이죠. 비단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군사 장비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술적으로 진보됐음에도 미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 개발한 시스템만큼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비용 대비 품질은 기대 이상으로 좋아 만족도는 200%죠. 때문에 현재 노르웨이와 이집트도 K전차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항공기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인도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한국의 항공기를 아르헨티나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에 대한 기대감은 우루과이 쪽에서 굉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루과이는 지난 예산에서 신규 원의 경비함 혹은 중고 OPV 두 척의 해양 순찰선 구매에 1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이 우루과이의 군함을 판매하려고 하지만 한국이 과거 1989년부터 우루과이 해양경비대에 170톤급 해상초계함 참수리급 PKM 301호를 기증했고, 이는 우루과이 해군에 대한 한국의 신형 OPV 판매에 중국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진수한 군함과 잠수함도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태국과 필리핀, 뉴질랜드 해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유조선은 영국의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6해, 공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잘 팔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고평가 속에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런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또 한 번의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상 무기는 시작일 뿐이었네. 특히나 보라매의 경우는 그 실전성이 얼마나 뛰어날지 굉장히 기대된다. 보라매의 성능이 완벽히 입증된다면 자주포나 전차만큼이나 한국에게는 효자 상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국의 조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군함들의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육군 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동안 조명을 덜 받았던 것뿐. 실제로 이미 한국의 군함들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이지스함 성능이 발전할수록 한국의 해상무기를 탐내는 나라들은 더욱 늘어나겠죠. 요즘 한미연합훈련 보면 한국은 최신식 무기들을 쏘아대는데 미국은 여전히 예전 견인포를 쏘더라. 한국의 군사력이 확실히 증강된 것이 눈에 보여. 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선 중국보단 한국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지. 단순히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교류도 노려볼 수 있으니 말이야. 한국은 특히나 경제 원조나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중 하나죠. 특히나 중국처럼 외교적인 분쟁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한국이 기술 이전해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기술을 알려줘도 절대로 못 따라올 것이라는 자신감일까요? 한국의 입장에선 여러 나라의 무기를 팔고 그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추후 전쟁이 났을 때 이를 이용해 즉각적인 보급이 가능해지죠. 남미가 한국 무기를 원하는 것은 폴란드의 영향이 컸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무기를 그 정도로 대량으로 사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 많은 양을 엄청난 속도로 배달해주고 있으니 탐이 날 수밖에 없다. 적당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 거기에 초고속 배달이라니 사실상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죠. 만약 독일에서 무기를 샀다면 한국 무기가 연대급으로 보급될 동안 독일은 한 대가 배송이 될까 말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남미에선 중국보다 한국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국가의 위상도 그렇고 현재 정세에서 무기 체계를 바꾸는 것에 가장 완벽한 대안은 한국뿐이니까. 한국산 무기는 이미 세계의 검증을 마쳤다. 워낙 뛰어나니까 말이야. 이미 꽤 많은 국가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까지 서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백화점 명품 쇼핑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한국 전차야 워낙 뛰어나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늘과 바다에서도 저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니 진짜 한국 대단하다 대단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줄을 서는 거야? 한국의 배 만드는 능력은 이미 뛰어나고 세종대왕함 이번에 새롭게 진수된 정조대왕함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울 거야. 정말로 잘 만들어. 그에 반해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의 배들은 침몰도 하고 두동강이 나버리기도 하고 말 그대로 총체적난국이지.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한국은 이번에 KF-21까지 만들었고 음속에까지 성공했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영화 탑건을 봤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다들 알 거야. 심지어 한국은 음속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